응, 네. 아빠가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이제 7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장례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 지금 뭐 온전하다 하더라도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우디 파이프라인을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이란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인이 받았던 고통은 비교가 안 돼요. 아니, 그 와중에 우리가 강아지 고생을 한 거예요. 다른 대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예요. 제가 어디 지방에 출장을 가잖아요. 네. 그럼 이란 여성들이 한국 대사 나타났다 하면 같이 사진 찍으려고 아,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대사님과의 실망하진 않아요? 네? 실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안 나가려고 했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장 정확하게 혹은 지금 이란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 라인을 갖고 계실 윤강현 전 주 이란 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란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주로 정보나 뉴스를 얻는 곳이 이제 뭐 서방 언론들 그렇죠. 위주로 이제 많이 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종 뭐 알자지라나 몇몇 중동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국제 뉴스를 좀 받긴 하는데 이란에서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꼭 그 언론의 보도와 일치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상당 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혹시 추측이 되시는지 어쩌면 가장 정확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대사님이 언제까지 계셨었죠? 제가 21년부터 해서 24년 1월 말에 귀국을 했죠. 24년. 네, 24년 1월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도 하여튼 경제 제재는 굉장히 심할 때죠. 경제 제재가 최고조로 이제 있었을 때죠. 그분들 삶이 그래서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네. 굉장히 빡빡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네. 이번 전쟁의 배경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제 작년 25년 6월 달에 이제 12일 전쟁이 퍼졌을 때도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내부의 모순과 그 불만이 축적돼서 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바깥에서 때려서 하는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요? 내부 불만이 그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란에 대한 그 미국 제재가 계속 이제 압박이 되고 이제 트럼프 이 행정부를 앞두고 이제 계속되니까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란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한 30%를 상회해요. 연평균? 네, 연평균. 우리 막 3% 그럼 나오도 계속 힘들다고 그냥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있는 계속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막 5%, 7%만 돼도 막 난리 엄청난 나죠. 난리 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국의 제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석유 에너지를 판매하는 대금이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환율이 또 엄청나게 뛰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쯤 해서 환율이 1달러당 한 30만 리알 정도 됐어요. 지금은 1달러당 한 150만 리알 이렇게 뛰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플레이션율이 한 30% 있고 그리고 환율이 해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해갖고 하면 두 가지가 이게 결합이 되게 되면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필수품에 대한 물가 이런 거는 우리 이란 민초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란에서는 사실 이란에 이제 가보시면 나중에 이제 협상이 잘 돼서 가실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보시면은 이 양고기가 세계적인 클래스. 너무 맛있어. 양고기가. 근데 양고기는 네. 약간 비싼 고기고 네. 그거보다 조금 이제 덜한 것이 이제 닭고기인데 일반 국민들 닭고기 사 먹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닭은 다 수입이에요? 아니 닭은 안에서도 네. 하는데도 그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생활고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 12월서부터 이제 이 올해 1월까지 있었던 그 시위가 있었고 이란 정부 공식 발표로 3,000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하는데 실제 이제 관측은 훨씬 많이 사망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4만 명 얘기도 있고. 예, 뭐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시위는 뭐 히잡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물가 시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시위는 생활고로 인한 시위예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가는 건 우리가 도저히 못 써. 실제로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불만이 팽배해 있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간 오판을 한 거예요. 완전 오판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참수 작전을 통해 갖고서 강성 지도부를 최고 지도자로서 싹 드러내 버리면 안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레짐 체인지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구나. 판단했는데 미국은 항상 이란을 손을 볼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예. 에너지 가격 왜냐하면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요 선거를 앞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집권당이 재미를 본 케이스가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설득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 하면은 이렇게 생활고가 이렇게 심해졌기 때문에 딱 우리가 가서 참수작전을 통해서 하면은 우리 그것만 하면 된다. 내부에서 이제 폭발력이 이제 축적이 돼 있으니까 딱 하면은 단기전으로 이걸 손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시장도 단기전으로 끝나게 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도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오판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오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계속 전쟁이 길어지니까 사실 네타냐후는 오히려 이걸 즐기는 것 제일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네. 즐기는 상황이 있죠. 그건 네.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에는 4주에서 6주 얘기했는데 이미 2달이 지나가죠. 네. 2달이 지나가고 이제 11월 초에 11월 중간 선거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5월에 접어드는데 이게 정리가 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면서 이번 전쟁에서 시간은 이란 편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란이 버티면 돼요? 이란이 버티면 자꾸 해가고 이제 초조한 거는 미국 쪽으로 가까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란은 버티는 게임이고 여기 두드리는 쪽 왜냐하면 초기에 개전해갖고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고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가고서 더 이상 때릴 군사적 목표가 없을 정도로 다 손을 봤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손을 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발전소니 이 다음수 시설이니 민간 시설, 교량, 도로 이런 걸 손을 보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의 군사적인 목표는 이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란 해군 중에서 제대로 된 사이즈가 있는 해군함은 전부 다 전멸했고. 다만 조그만 고속정 이런 것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군사적 목표를 완전히 이뤘는데, 이거 뭐지? 내가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전쟁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전쟁 목표가 조금 당초 의도한 것과 차질이 있어지면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전 세계가 같이 정말 고통을 갖다가 지금 겪게 되고 있는 거지. 아니 그 이란 사람들은 사실 진짜 그 정권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긴 했잖아요. 솔직히 몇천 명 혹은 뭐 몇만 명이 만약에 정부 뭐 군인이든 경찰에 의해서 죽었으면 그 정부는 있으면 안 되는 정부는 맞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레짐 체인지가 있을 법도 한데 이란 국민들은 그러면 진짜 열은 받았지만 그래도 미국이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 지도부 때려서 우리 정부 수장들이 다 죽은 거 이거는 또 용납 못하는 거예요? 용납 못하지. 만약에 한국 같은 데서 공권력에 의해서 시민이 사망을 했다면 그게 명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대단한 문제가 그럼요. 되고 네. 뒤집어질 거예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상황이 좀 독특한 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79년에 이제 이란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란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기존의 정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해서 이란의 국력이 가장 바닥으로 쇠했을 때예요. 그때 손을 보겠다고 달려든 것이 이라크예요. 이란 혁명 정권은 그때 손을 보겠다 해서 중동의 패권을 자기네가 장악했다고 해서 전쟁을 이라크가 일으켰고 그 뒤에는 이란과 이제 이란 혁명을 겪으면서 척을 지게 됐던 많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방권이 이제 이라크 뒤에 있었던 거죠. 근데 8년 전쟁을 통해서 이란을 손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8년 동안에 강한 저항을 하면서 88년에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88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89년도에 이번에 돌아가신 알리 하메네이가 2대 최고 지도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8년의 저항 기간을 통하면서 이란이 강력한 그러니까 그때 형성이 됐던 혁명수비대와 최고대 저자가 연합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고화된 통제 시스템을 갖고 오게 된 거죠. 혹시 이란 국민들은 지금 이런 신정일치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뭐 예를 들면 공화국 체제든 아니면 그냥 좀 선거를 통한 정상국가로 갈 생각은 국민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면 강력한 바람은 있지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위도 일어나고 딱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이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오판한 게 뭐냐면은 국민들 불만이 축적이 되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그 동력을 갖다 실제로 정치화할 만한 구심점이 없어. 없다. 구심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큰 문제고 그리고 지금 3대 이제 모스타바 이제 하메네이가 3대 지도자로 됐는데 이 3대 지도자가 있어도 앞으로의 이란은 지금까지 통치해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세대가 이미 들어왔고 신세대는 그 혁명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를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엔 저랑 같이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이제 러시아 대사님의 그때 당시 같이 근무했던 러시아 대사는 완전 이란 전문가인데 네. 그분의 평가가 이렇더라고요. 자, 앞으로 3대 지도자가 누가 되든 그때는 모스타바가 후보 중에 하나였지만 잘 확실히 안 됐습니다. 누가 되든 지금까지 체제와는 완전히 다를 거고 자기가 보면은 마치 고르바초프가 들어와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했던 그때랑 비슷하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개혁 개방의 큰 물결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갖다가 느낄 만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체제가 그런 쪽으로 다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져가고서 그런 개혁파 온건파의 그 동력이 오히려 확 사라졌구나. 프리즈가 돼버린 거예요. 무르익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쳐가지고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야. 내가 볼 땐 미국과 이스라엘이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이란 내부에서 그 모순과 그런 딜레마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동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밖에서 때려놓으니까 당연히 전시 상황에서는 군부라든가 강경파 입김이 셀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포션보다 훨씬 강한 목소리를 내게끔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 모스타파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또 이제 핵심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3대 지도자를 이제 선출이 되시고 나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건 이해가 근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 왜냐하면 아버지 포함해서 최고된 좀 지도자들이 뭐 한 3, 40명이 한꺼번에 막 폭사하고 그 이후에 라리자니 이제 그 최고 안보위원회 사무총장도 후속으로 계속 하니까 그런 안보 위협은 시큐리티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유고가 됐다고까지는 판단은 안 하지만 제대로 지금 국정을 장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큐리티의 위협을 느낀다 하면은 육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성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아빠인 알리 하메네이 부친. 아빠가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이제 7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장례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인 게 만약에 아빠의 장례식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 없는 일이 일어나도 아들이 참석을 못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펜제시키안 대통령 전이 이제 보수 대통령이신 라이시 대통령이 계셨는데 헬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이제 보궐선거로 다 지금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라이시 대통령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루 만에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회교의 이슬람 전통에 따라서 하루 만에 무슨 세리머니도 없이 그냥 톡톡톡 해가고 그냥 이게 덮어버렸어요. 대통령이시. 뭐 3일장 이런 거 없군요. 걔들이라는 그분들은 일하는 이슬람 이 교도들은 원래 전통이 하루 만에 그냥 별다른 표식도 없이 그냥 하루 만에 해갖고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해버렸는데 최고도자는 다르니까 당연히 국장으로 가야 되는데 국장으로 가야 되는데 국장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왜 늦어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해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살아있는지 상당히 아닌지 타격을 입은 상태이거나 살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까지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지 않을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계셔도 완전한 국정 장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란 내부에서 분명히 강경 보수파와 온건파 간에 지금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 이 친구들이 무슨 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입장이 안 나오기 뭐 때문에 다른 지도부랑 우린 뭐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 협상을 등등. 잘 못하게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는 뭐 지도부 온건 지도부랑은 얘기가 잘 돼. 이런 엇간인 자꾸 좀 시그널을 주면서 혼선을 일으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종의 권력 투쟁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알리 하메네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계셨을 때도 이란 체제 내에서 보수와 온건파 간에 굉장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나름대로의 민주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약간 여야처럼. 네, 여야처럼 해서 그리고 대통령도 보수 온건하고 계속 바뀌어왔어 투표에 의해서. 그들이 근데 실권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어도 네. 결정적으로 지금 이게 트름하신 건 아니죠? 그래요? 흐름 끊지 마요.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이 없으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대충 다 국정을 장악하고 계신데 군 통수권이 최고 지도자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굉장히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보수와 온건 대통령이 계속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그 사이에서 서로 격렬하게 비판이 난무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전에도 계속 그런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있어왔고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유고가 되셨기 때문에 분명히 권력 투쟁이 상당히 진행됐을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총리가 있다고 해서 총리가 물론 뭐 총리의 개성에 따라서 뭐 이런 저런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총리가 아주 실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는 게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서 뭘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반해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하여튼 대통령이 집중돼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란도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대통령이 뭐 약간 보수든 뭐 누가 뽑히든 간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뜻을 거스르는 뭐 국정을 운영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권력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우리 총리보다는 분명히 실권이 훨씬 많으시고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압도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인 거죠. 이란이 유일한 시스템, 유일한 시스템인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은 이 아야톨라 호메이니라고 돼 있잖아요. 일대 이제 최고 지도자. 그러면 그 중에서 호메이니? 아야톨라 호메이니. 그 중에서 그 자연인 호메이니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거기에는 자연인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호메인이라는 것은 호메인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앵커분이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대전입니다. 그러면은 대전이안 대전이야 이거 대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메인 사람인데 아야톨라는 뭐냐?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최고 성직자라는 뜻이에요. 아야톨라 호메인. 그러니까 자연인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 근데 이번에 모즈타바 돼서 이제 3대 최고 지도자가 되시면서 아야톨라 모즈타바라고 됐지만 사실상 이 사람이 신학을 갖다 공부하기 시작한 99년부터 해가고서 아야톨라의 반열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죽음으로써 이 이란의 순교라는 그 서사가 완성되는 바람에 이 모스타바한테 확 힘이 실리면서 3대 지도자가 됐지만 아버지나 일대 호메이니이 갖고 있었던 그 신정 체제의 그 권위라든가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라크의 전쟁 직후에 최고 지도자가 되셔서 40년간 이제 혁명 수비대 권력을 공고화해 왔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온전하다 하더라도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즈타파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살아있다 한들 지금 정확하게 국정 장악은 못한 것 같고.
근데 이제 협상으로 돌아오면 지금 미국과 그 이란 간의 협상은 또 깨진 거잖아요. 그냥 장기 휴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에 협상이 좀 삐그덕거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 휴전이 2주간 휴전이 선언되고 나서 아락치 외교장관 대표 협상 수석 대표였었다. 아락치 장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조건부예요. 예, 일단 완전 개방이 조건부로 허용이 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다 대고 이제 군부가 강경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고착 상태로 돼 있는데 네. 그런 면도 있지만 꼭 이란 탓은 아니고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요소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가 해협이 완전히 봉쇄가 이제 안 풀리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조치를 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역봉쇄라는 걸 했잖아요. 네. 이제 해군 군함 17대구로 항공기 100여 대 이상 해갖고 이제 그 이란 항구로 들어가고 항구에서 나오는 걸 전부 이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대표적인 전시의 적대 행위예요. 대표적인 네이벌 블로케이드라고 하는 건 해상 봉쇄라고 해서 아주 대표적인 적대 행위거든. 네. 그러니까 2주간에 저기 휴전을 해놓고서 협상을 갖다 이제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렇게 역봉쇄를 갖고 완전히 들어가고 인앤아웃 모두 해상 봉쇄를 해보는 거예요. 이건 사인이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것은 거기 링컨 항모가 거기 이미 배치가 돼 있고, 근데 지금 포드 항모랑 조지 부시 항모가 지금 추가로 다 지금 이동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 아니면은 다음 주 초까지 그 현지에 도착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압도적인 전력을 다시 배치를 하는 건데, 항모 전단이 미국의 항모 전단이 전체가 11개가 있어요. 항모 전단 3개가 한 지역에 몰린 것은 2003년 이라크를 손을 볼 때 이후에 처음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사인이 이란 선수들은 발칙하다고 느끼고 반발하는 거거든. 이렇게 핵 협상을 갖다 타결하겠다 하고 휴전이 이렇게 전개되는 와중에 온갖 군사 조치가 와갖고서, 그리고 작년에 12일 전쟁 때도 6차 협상을 갖다 이미 일정을 확정해 놓고 나서 때렸단 말이에요. 네. 이번도 3차 제네바 협상 2월 26일 날 제네바에서 너무 잘 됐다고 발표가 하고 이튿날 손을 봐버렸어. 그리고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뛰쳐나가셨고, 그러니까 이 신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란에서는 반발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핵 협상을 해도. 다시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반발하고, 특히 군부는 더 반발하는. 이란은 그 핵무기 갖겠다는 거예요? 이란은 계속 아니라는 건데, 네. 이쪽에서 이제 못 믿겠다는 건데, 그건 또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설명이 굉장히 긴데,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2차 협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몇 시간 내에 또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돼 갖고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만 있으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 레드라인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항모 전단 3개가 몰린 상황에서 확전이 돼버리면은 지금까지 이란이 버티는 전술은 정말 비대칭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다이다이로 붙으면 이게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그러니까 비대칭 전략을 쓰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건데, 네. 지금까지 효과를 상당히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비대칭 전략은 뭐냐면 중동 지역의 주변 국가에 있는 이 미군 시설을 때려버린 거예요. 네. 방어하기가 더 어렵거든. 네. 근데 만약에 확전이 되게 되면 지금 걱정들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석유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못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 나오냐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사우디가 쭉 뽑아서 홍해 쪽으로 해서 나온다. 뽑거든요. 네. 사우디 파이프라인을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란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인이 받았던 고통은 비교가 안 돼. 응?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엄청난 전 세계인들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상황이 전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할 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도 애니타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과 미국 협상이 그간에 제가 있을 때부터 해갖고서 지금 벌써 한 7, 8년 이상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 협상이 어려운 것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나라 간에 신뢰가 전혀 없어. 이란과 미국이. 네. 신뢰가 전혀 없고 두 번째는 협상 당사국끼리 향후 어떻게 될지 지들도 몰라. 왜냐하면 이 중간에 저희가 이제 껴갖고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중재 역할을 한국이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도 많았고 많이 해서 두 나라를 상당히 도와줬어. 많이 도와줬어. 네. 왜냐하면 제가 있었을 때 했던 그 이란 동결 자금을 갖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저쪽 이란 쪽으로 넘겨준 것도 그렇고 그 이란과 이란으로 넘어갔어요? 카타르에 묶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카타르로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카타르로 저희가 딱 보냈는데 네. 그 돈을 보내는 과정이 말이지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내면은 환율 시장이 출렁거려 갖고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눠서. 그걸 쪼개 갖고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이게 보내는데 네. 그것도 달러로 보내면 미국에 제재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복잡한 작전을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해 갖고서 한 달도 넘게 걸려서 딱 보냈어요. 나름 우리는 할 만큼 한 거잖아요. 딱 보냈는데 네. 그걸 보내고 나서 며칠 후에 하마스 공격이 터지는 바람에 23년 10월 하마스 공격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카타르로 보낸 돈이 카타르에 묶였어.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리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미사일 공격함으로써 공격 때문에 한 거? 아니요. 저기 아닌가? 갑자기 쳐들어가서 1,200명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축제하고 있는 애들 갖다 공격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내에서 그때 당시 어떤 비판이 제기가 됐냐면 야, 니들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마스가 이런 짓을 하는데 한국에 있던 돈을 갖다 이렇게 넘겨줬냐 하니까 그때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프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에 그 돈이 묶여 있어요. 카타르에 묶여 있는데 그건 카타르에 있는 이란 구자인데 못 뺐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강아지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완전 강아지. 아니,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거 쪼개가지고 거기까지를 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넘기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 보내고 났는데 며칠 후에 터져. 만약에 그게 조금 더 하마스 공격이 빨랐으면은 또 그게 우리한테서 묶여가고서 또 우리가 이란과 관계가 경색이 될 뻔했는데 그래서 그랬고 또 이란과 미국 간의 수감자 교환 협상도 저희가 큰 의미를 또 했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둘한테 물어보면 둘이 이제 협상 당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들끼리 협상 당사자인데도 저한테 항상 물어봐. 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서로에 대한 신뢰는 없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구나. 없고 서로 양측에 미국 측 변수도 너무 많고 이란 측 변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이 협상이 어떻게 진전이 돼서 결말이 지어질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협상. 근데 그럼 이 협상은 더 어렵겠네요. 지금 이 휴전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요 전까지 협상은 오로지 핵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렇죠. 협상을 해왔어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났더니 핵 문제에다 호르무즈 통제권, 그리고 전쟁 배상금 문제 이런 것이 추가적인 의제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가장 핵심 의제는 핵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것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재갈 공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재갈 공명도 공명인데 지금 협상을 하던 사람도 갈리바프 의장도 지금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미국이랑 협상도 잘 안 되지만 국내에서도 혁명 수비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만하겠어라고 한 상태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제 갈리바프 국회의장께서 이제 실제로 사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안팎으로 계속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또 비판을 받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강경파들은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하겠죠. 근데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왜냐하면 이분이 선정된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일단은 혁명수비대 출신이야. 혁명수비대 출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혁명수비대 강경 1세대랑 다 친구들이야. 다 친구들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분이 테헤란 시장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갖다 이해를 해갖고서 민생고라든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아.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전 상당히 신흥 중도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 이란 국내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란 내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돼. 근데 국회의장이야. 그러니까 하면 되겠네. 국회의장에 가서 손보공을 갖또 어떤 사람이 개길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자리인데.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갖다 선발을 하는데 그분이 거기 선발돼서 이슬람아바드까지 갔을 때는 분명히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이분이 이제 나 더 못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안이 누가 될까?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안은 물론 있어요. 아주 끝내주는 대안이 몇 명 있어요. 가령 자리프 현 부통령이셨다가 이제 사임한 자리프 부통령이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와 핵협상을 타결시킬 때 외교장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충분히 거물이고 네. 이분이 하시고 지금 아락치 이제 외교장관이 그 자리프 좀 부통령 밑에서 외교 차관을 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이 협상 라인이 이렇게 꾸려지면은 정말 끝내주는데 그러면은 이 강경파의 입김을 갖다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제가 볼 땐 갈리바프 이상만한 대안이 있을까? 왜냐하면 강경파들은 지난번에 전쟁 일어나고 하루 만에 최고 지도자랑 한꺼번에 대부분 제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올라온 지도자들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무게감이 좀 덜하고 소장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협상이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갈리바프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벤스 부통령과 격을 어느 정도 맞춘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란 측에서는 아니 벤스 부통령한테 이란 측에서 너 대통령 나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부 요인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대통령 그 사법수장이랑 하는 삼부 요인이기 때문에 딱 이 합이 맞는 조합이었었는데 그건 앞으로 좀 더 보시죠. 뭐 다음번에 더 불러주시면 그때 가서 다들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시죠. 뭐. 지금도 이란에 있는 분들이랑 연락이 좀 되세요? 가끔 하는데 네. 지금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2차에 걸쳐서 다 이제 한국으로 피신을 나온 상황이고 그렇죠. 예. 거기 지금 우리 대사관 직원들과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신 우리 국민들이 일부가 남아 있어서 이제 언론 같은 데 지금 나오신 거 보면은 우리 특사가 현장에 가 있잖아요. 특사가 이제 가갖고서 아락치 외교장관이랑 좀 면담을 이제 11일 만에 성사가 돼서 하면서 40인에 가까운 우리 한국인의 안전을 좀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 공관원들이랑 연락이 닿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란 분 지금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은 잘 못 하고 뭐 있죠. 전화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인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계세요? 이란에? 40명 정도로 다 지금. 파악이 되셨고. 근데 지금 우리 대사관이 당초에는 이 전쟁이 막 터졌을 때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을 때 네. 철수하는 방안을 갖다 한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문 지면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절대 대사관을 완전 철수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건의를 그걸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대사관을 철수를 안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철수한 나라 많죠. 서방권에서는 다 철수를 했고 세 군데가 남아 있었어요. 핀란드 여기는 직원이 한 3명밖에 안 돼. 네. 근데 일본이 남아 있어요. 일본은 과거서부터 우리보다 이란과 관계가 아주 끈끈했던 나라예요. 그래요? 그리고서 우리나라가 남아 있고 중국이 남아 있고 북한 있지 않아요? 북한은 이제 나올 돈이 없겠죠. 나올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만 빠져나왔으면은 만약에 우리만 빠져나왔으면 우리가 장사를 오늘 내일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을 들여서 나름대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이 전쟁 끝나고 그분들과 또 우리도 할 얘기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쏙 빠져나오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잘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젠가 그저께 무슨 이제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못 나오고 공관을 지키면서 고생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이번에 격려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신 조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부와 국민에 의해서 계속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건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어쨌든 그 이란 내에서 또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걸 다 충당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네. 하여튼 이란 빨리 이 정상화가 좀 돼서 우리 대사님도 다시 한번 또 다녀오셔야죠. 이란에 또 정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이란 아주 훌륭한 나라인데 이제 이란에 지금도 제도상으로는 저희 국민들이 이란에 여행을 가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갔다 오시면 불편한 점이 있어. 미국 못 가죠. 미국을 예. 못 가는 거. 미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에스타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비자 못 가는 뿌리가 거 아니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비자 신청하면 받으면 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외교부 퇴직하고 나서 일반 여권을 바꾸고 나서 제 집사람이랑 해갖고서 비자 신청을 해갖고서 10년짜리 받았어요. 왜냐하면 공무로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안 삼지만 어쨌거나 제도상으로는 네.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비자를 받았는데 비자 받아서 갔다 오시면 돼. 아 그래요? 아주 너무 훌륭한 데가 많아요. 여권을 이란에? 이렇게 따로 쓰면 안 될까? 네. 이란에 훌륭한 데 너무 많아요. 뭐 너무 많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이 문화유산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이란 분이랑 결혼한 분들은 대체로 남자분들이에요? 아니면? 아니 이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대체로 이제 이란 남자분이랑 거꾸로인 케이스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잘 없고 우리 여성분들이 항상 경쟁력이 있잖아요.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 아니 근데 항상-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저희 공관에도 이란 분과 결혼하신 그 여성분이 계세요? 여성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여담으로만 들어주세요. 이분이 옛날에 한국과 이란의 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처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에 반대하셨대요.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그게 어느 나라냐? 이런 부인을 말 데려왔냐. 야, 이거 며느리감을 가난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란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그 모습은 위상이라는 노동자로 와서 대부분 이란 시장에서 몇 있었던. 년도예요? 한참 전이죠. 나이가 저보다 조금 아래신 분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였었는데 위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팔레비 왕세자, 그러니까 팔레비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이란이 사우스코리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노스코리아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 그렇게 중간에 이제 3, 40년간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거기 지금 BTS 인기 많죠? 이건 뭐 BTS뿐만 아니라 한류는 이건 폭발적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다른 대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야. 드라마 같은 거? 뭐를 어떻게 해도 이 소프트 파워를 갖다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어디 지방에 출장을 가잖아요. 네. 그럼 이란 여성들이 한국 대사 나타났다 하면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대사님과의 네. 실망하진 않아요? 네? 실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안 나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란 분은 대부분 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남자들이 보니까. 멋있게 생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실망감을 줄까봐 그 자주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면은 이 그래요? 한국 대사 왔다 가면 막 폭발적인 인기. 빨리 우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현지 오픈 스튜디오를 한번 해야 되는데. 가야 돼.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뭐 대장금이나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것도 아직도 몇 탕을 틀고 있는지 계속 틀어. 대장금이 계속. 아직도 나와요? 대장금 주모. 주모? 옛날에 15년에 핵협상 타결되고서 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을 때 송일국 씨가 송일국 씨, 거기 예. 가셨었는데 난리 났어.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란 사람들은 뺑뺑. 그리고 그 대장군과 주몽이 드라마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완전히 도로가 그냥 차가 한 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테레비 보려고. 집에서? 왜냐하면 정서가 똑같다는 우리 정서가. 모래시계랑 비슷한 느낌이고. 정서가 그래요? 그 사극의 정서가 또 저희 자기네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잘 됐다.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친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오픈 스튜디오 거기 가서. 빨리 하여튼 이란 가게 될 날을 안전하게 가게 될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랑 미국도 사실 해주실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시간이 좀 없어서. 하여튼 이란도 열심히 이제 많이 다니실 때가 있을 텐데 거기 가실 때 많이 걷다 보면 또 무릎이 관절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공무원분들께 관절 스타 이렇게 하나씩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관절 스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또
나우케어 리포점 비타민 C 맥스. 비타민 C는 뭐 필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요런 나우케어의 여러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요렇게 나우케어에서 다양한 선물 드리려면 그냥 또 이렇게 이거 박스로 드리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선물 드리시라고 6개 구성이 있습니다. 뭐 관절 스타 또 여기 뭐 스타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스타들과 함께 만나시면 되겠고 스타. 저희 영상에 있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아주 만나실 수 있고 불만족 시 100% 환불도 되니까 부담 없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이번 일요일까지만 합니다. 네, 재고가 다 소진이 되면 역시 이벤트는 종료됩니다. 더보기 링크 바로 지금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사님도 하나 챙겨드릴까요? 아직은 관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을 때 드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을 때 드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을 때 드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실 감사합니다. 때 드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사님. 예, 다음에 우리 감사합니다. 이랑 같이 한번 가요. 이란에 가서 많이 걸으시려면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서 남철 남성남과 함께하는 목사 특집. 네. 네, 최진봉, 김용민 두 분과 함께 금요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